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파더 천병은 저희 방송에 채널을 맞추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무척 덥습니다. 2019년 8월 9일 금요일 오늘 기준으로 34도에 35도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데요. 물론 그보다 더 높은 지역도 있고 또 조금이라도 낮은 지역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폭염이라는 말이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모두 이 한여름 더위 속에서 고통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여름을 나기 위해서 지혜를 짜 모으고 있는데요. 어떻든지 간에 이런 가운데에서도 이 무더위 속에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산업전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분들, 또 논밭에서 수고하는 분들이 있다 생각하시고요. 조금만 인내하시면 선선한 가을 맞이하지 않을까요? 모쪼록 수분 많이들 꼭 흡수하시고 물을 많이 마시라고 그러죠. 그리고 더위 속에서 햇살 아래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은 참 일사병이나 열사병 조심해야 될 텐데요. 더위를 피해가면서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들 조심히 여름을 지나서 가을로 접어들어야 될 텐데 모쪼록 야외로 나가실 때 안전사고도 유의하시고요. 또 이 더위를 피하는 데 있어서 지혜를 모아서 무사히 여름을 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시원한 파도 소리 나는 그런 바닷가에서 함께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했으면 좋겠다 싶긴 합니다만,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또 이렇게 실내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모쪼록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회도 마련될 수 있으리라 봐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폭염 속에 무더위를 지나면서요, 이 무더위를 맞이해서 우리가 지난날 어렸을 때 맞이했던 그 여름의 더위 속을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들 지냈을까. 참 지금 제가 이렇게 더듬어 생각해 봐도 그때 그 여름의 추억들 참 무궁무진합니다만은, 그럼에도 이렇게 다 지나왔고 또 무사히 지났기 때문에 오늘 이처럼 여러분 앞에 함께 하지 않았나 생각되지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 없이 한여름은 무더웠고 한겨울은 추웠고요.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요즘에 와서는 더더군다나 여름의 기온이 왜 이렇게 무덥나 싶을 정도로 참 덥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또 한결같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이 한여름의 폭염, 아마 습도 차이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도 저 개인적으로 가져보게 됩니다. 이 에어컨이 켜져 있는 실내에서 밖으로 이렇게 나서게 되면 훅 하고 달려드는 게 바로 후끈한 바깥 기온인데요. 그 습도가 높은 그 고온다습한 그 온도 속에 숨이 콱 막힌 느낌이 들곤 하는데요. 그럴 때에 우리의 신체 리듬이 갑자기 바뀌어지는 그런 환경에 순간 대처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에어컨 좋고요. 이런저런 그런 문명의 이기들 너무나도 좋은데 너무 맹신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에어컨 빵빵히 틀어놨다가 시원해서 당장은 좋지만 또 바로 바깥 기온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에어컨이 켜져 있지 않는 곳에 접어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는 또 그보다 더 심한 더위를 느끼게 되고, 우리 신체는 거기에 적응하려고 아주 몸부림치기 때문에요. 우리의 몸이 더 힘들어지죠. 그럴 때에 어느 곳 신체 약한 부분에 이상이 생기게 되고 곧 그게 질병이 되게 되는데요. 어떻든지 간에
문명의 위기, 문명의 위기가 너무나도 좋긴 합니다만 그런 위기를 너무나도 맹신해서 그렇게 심할 정도로 의지한다든가 이래서는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지네요. 그리고 거리를 나설 때 어린아이랑 같이 길을 나설 때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어른들은 뭐 보통 1m 50, 60, 70, 80, 90 뭐 이렇게 되니까 펄펄 끓는 이 길바닥과 우리 호흡기 가장 말단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코와의 거리가 참 멀긴 합니다만 어린아이 아주 나이가 어릴수록 지면과 가깝기 때문에요. 그 지면의 모든 열기까지 머리 위에서 내리쬐는 햇살의 뜨거움과 지면에서 올라오는 그 뜨거운 반사열까지 이 어린아이가 모두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호흡기 쪽으로 스며드는 그 지열로 인해서 아이가 금방 지치게 되죠. 금세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혹시 어린아이를 대동해서 거리를 나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편하더라도 참 덥더라도 아이가 앉든가 아니면 아예 다른 방법으로 함께 외출하든가 집에 보호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맡겨두고 나온다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도 저도 어려운 지경에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참 어쨌든지 간에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동물들이나 식물이나 할 것 없이 이 한여름은 모두 다 지내기가 버겁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길거리에 우리가 다니다 보면은요, 이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이런저런 시원한 곳을 찾게 되죠. 요즘은 카페가 됐든지 간에 제과점이 됐든 아니면 영화관 또는 공공기관들, 관공서, 은행 참 시원하게 에어컨이 잘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참 많아서 더위를 피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거리를 보행하면서 길에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빙수라든가 아이스케이크라든가요. 별것 없지만 이 빙수도 그냥 얼음물 냉차라고 했는데요. 그 얼음물에 색소를 넣고 그 단맛이 나는 그 얼음물에 미숫가루를 넣어서 주어서 한 컵에 얼마 이렇게 받고 팔았던 그 한 컵을 단숨에 들이마실 때의 그 시원함, 머리가 띵할 정도로 찡하면서 시원했었죠. 그렇게 무더위를 잠시나도 잊곤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거리의 풍경은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시설들이 좋은 그런 그 카페나 이런 실내 업소들이 참 많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 그런 풍경들은 지금은 보기 참 힘든 것 같아요. 우리 기후가 어쩌자고 이렇게 변했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기후도 낯설고요. 또 이런저런 낯선 식물들, 동물들, 곤충들, 병충들까지 참 낯선 그런 손님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데 우리의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 해상 근해에서 잡혔던 물고기들이 더욱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잡힌다든가 아니면 우리 바다를 떠났다든가 그리고 낯선 식물들이 어디선가 발견됐고 또 어떤 동물들이 출현했다고 뉴스에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기후도 서서히 어느새 아열대 기후로 바뀌어 가지고요. 모든 상황들이 낯선 모습들이 이제 우리와 친하자고 자꾸 달려드는 것 같습니다. 여행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태국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겪는 그런 기후들 아마 기억나실 텐데요. 그 후끈한 습도 높은 기후 그리고 갑작스레 내리는 그 비
그러한 비들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요. 한 도시에서도 동서남북으로 다르게 비가 내리고 어느 쪽은 비가 내리지 않고 또 왠지 온도가 뜨뜻한 그러한 아주 차가운 빗줄기가 아니고 약간 데워진 듯한 그런 빗줄기가 내린다는 느낌을 받아보신 분들 있으리라 봐지는데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내리는 비, 국지성 폭우도 있고요. 그리고 약간 데워진 듯한 그런 빗줄기, 그리고 또 생소하고요. 엄청나게 높은 습도,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우리 몸이 적응하기 힘들어서 또 질병에 노출되기도 쉽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습도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온도가 높아서 지면의 수분들을 증발을 시키는 속도가 빨라서 엄청나게 불어나는 그 수증기로 인해한 거기에 뜨거운 여름의 햇살 합쳐져서 한꺼번에 공격해 오니까요. 우리 몸이 더욱더 더위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습도가 높지 않다는 사막지대 중동 지역인가요? 그러한 지역은 40도가 넘어도 그늘에 가면 그렇게 선선하다고 하죠. 시원하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우리나라 여름 날씨처럼 습도가 아주 높은 상태에서는 그늘에 가 있어도 땀이 그야말로 줄줄 흘러내리는, 그것은 곧 습도 탓이죠. 습도가 우리 몸을 감싸고 들기 때문에 따가운 햇살에다 끈적한 그 습도까지 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여름에 질병에 걸리기 쉽죠. 어떻든지 간에 우리에게 지금 닥쳐 있는 이 고온다습한 기후, 우리 사람이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늘 하니까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되는, 또 이겨나가기 위해서 지혜를 짜 모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허공에 쳐져 있는 이산화탄소층, 오존층, 뭐 이런 것들의 비정상적인 그러한 형성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어떤 비닐하우스처럼, 비닐막처럼 그렇게 감싸고 있어서 지상에 형성되어지는 모든 공기들, 이런저런 수증기를 포함한 공기들이 다 마음껏 허공으로 치솟아서 산산이 흩어질 수 없는 그런 조건 속에서 오롯이 우리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적응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도 이게 우리의 몫인가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이 맛이 씁쓸합니다. 비가 시원스럽게 내렸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시원한 비가 주룩주룩 시원하게 대지를 적시고 꽃나무들 적셔서 졸졸졸 주변에 시냇물이, 겨울물이 흘러내리는 그런 예전의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게 되는데, 요즘은 또 비가 내려도 금세 다 쓸려 내려가서 하천으로 가버리고 또 한꺼번에 흘러내리기 때문에 또 홍수가 나서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는 또 지역도 있고요. 그 예전에는 우리가 밟고 다니는 도로, 동네 골목, 이런 데 모두 다 이렇게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았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좀 질컥거리고 불편하기는 해도 그 비를 이 땅이, 그러니까 흙이 다 흡수를 했기 때문에요. 또 나무가 뿌리로, 또 흙이 오롯이 자기의 품으로 다 흡수해가지고 빨아들여서 저장을 해줬기 때문에 넘치는 것만 흘러내려서 하수도를 통해서 하천으로 내려갔기 때문에요. 글쎄요, 홍수라는 그런 개념은 수로가 너무 좁게 만들어져서, 그래서
차고 넘쳐서 흘러내려오는 양만큼 다 흡수하지 못해서 그렇게 이제 홍수가 나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지금처럼 수로도 넓고 하수도도 이렇게 넓게들 잘 조성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좀 내렸다 하면은 물난리 이렇게 겪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들을 빚어지는 걸 보면서, 이거는 땅이 내리는 비를 어느 만큼 저장해서 잡아둬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바닥들이 그대로 위로 흘러내리게끔 흙과, 그러니까 땅 속 그 흙과 비 사이를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이 이렇게 가로막아서 그냥 내리는 비를 모두 흘러내려 보내기 때문에 저지대 쪽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요. 그리고 또 하수도는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하수도로 흘러 들어가는 그 작은 구멍들이 여러 가지 쓰레기들로 또 가로막혀 가지고 순간 내리는 비를 다 흡수하지 못해서 또 철철 넘쳐버리게 되고, 이런저런 악순환이 계속 빚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이 살기 편하자고 이렇게 저렇게 손질을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역시 우리가 감수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나.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지혜를 짜서 조금이라도 비 피해 있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되네요. 얼마 전에 비가 내릴 때에 아주 그 시원하게 내리는 빗소리가 좋아서 베란다 창을 활짝 열어놓고 베란다로 날려들어오는 그 빗방울들을 그냥 얼굴로 맞으면서 누워 있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베란다에 누워서 바람이 불 때마다 날려 들어오는 그 빗방울들 차갑게 느끼면서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흡사 잠매라도 빠져들 것처럼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놀이터에서 어린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비가 내리면은 와 소리 지르면서 비를 피해서 아파트 경비실 앞에 처마 밑으로 이렇게 달려갔다가 비가 또 내리는 소리가 점점 잦아들면 다시금 또 놀이터로 쏟아져 나와서 종알종알 병아리 떼처럼 그렇게 제달거리면서 뛰어다니고 놀곤 하는 그런 모습을 접하게 됐는데요. 다시금 또 비가 싸하고 내리니까 또 경비실 쪽 처마 밑으로 달아났다가 다시 놀이터로 나오고 이런 동작을 몇 번 하더니 이제 비가 이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폭우도 아니지만요, 그렇게 이슬비처럼 계속적으로 끊어지지 않고 내리니까 아이들이 아예 그냥 놀이터를 뛰어다니고 놀더라고요. 그 비를 온통 몸으로 맞으면서 놀이터에서 제잘거리면서 노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예전에 그랬던 기억이 나고 지금이라도 뛰어나가서 그 비를 온몸으로 맞고 싶다는 생각이 뭉클 들더라고요. 그 놀이터 밑에 모여서 비를 피하고 놀다가 아예 밖으로 나와서 그 비를 맞으면서 뛰어다니면서 놀곤 하는 그 어린아이들 모습 보면서 어차피 비를 약간씩 맞았고 또 몇 차례 내렸다 그쳤다 내렸다 그쳤다 했던 빗줄기니까 이제 먼지도 없겠지 하면서 이제 그 비를 온몸으로 맞으면서 놀다가 들어가서 샤워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빙긋이 웃음이 자아냈는데요. 어쨌든 지금의 기분으로는 싸하게 소나기라도 아니면 한참이라도 비가 좀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갖게 되네요. 그 어린 시절에 우산을 이렇게 마당에 펼쳐놓고 그 우산 밑에 들어가서 쪼그려가 앉아가지고 동생하고 같이 그 아늑함을 느꼈던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비가 내릴 때 개인스레 마당에 우산을 펼쳐서 그 우산 손잡이를 땅에 이렇게 땅바닥에 붙여서 세워서 꽉 잡고 앉아서 그 속에 수그리고 들어가서 동생과 함께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있었던 그때 그 기분, 그게 그렇게 아늑하고 좋을 수가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게 뭐라고 그것도 그렇게 아늑한 나만의 우리만의 공간 뭐 이렇게 느껴졌던지 참 아늑했던 그런 기억으로 남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은 갑작스럽게 보여지는 것들 있죠. 지렁이라든가 달팽이라든가, 이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제만이라도, 아니 비가 내리기 전까지만이라도 없었던 것들, 보지 못했던 것들이 언제 어디서 이것들이 나타났는지, 지렁이가 기어다니고 달팽이가 기어다니는데요. 꼭 비와 함께 하늘에서 내린 것처럼, 떨어져 내린 것처럼 그렇게 지렁이와 달팽이가 출현하는데요. 알고 보면 수분에 의해서, 그러니까 촉촉한 그런 습기 속에서 살아가는 이 생물들이다 보니까요. 제 딴에는 비가 내리니까 이때 이사 가야지 하고 이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렁이 현재 살고 있는 그 처지에서 이제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게 해서 그곳을 나와서 기어가는 그런 상황. 달팽이 역시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흘 위에 이렇게 물에, 그러니까 비에 척척이 젖은 그 흘 위에 지렁이가 기어가고 난 뒤에 보면 지렁이의 발자국이라 할 수 있는 길다란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기억이 아직도 눈앞에 선하네요. 그리고 아주 작은 마당이지만 그 마당에 아주 작은 꽃밭, 그 꽃밭에 이런저런 꽃들이 피어 있었는데요. 붕꽃, 봉숭아 꽃, 접시꽃, 그리고 돌담에 이렇게 구기자 나무가 이렇게 넝쿨이 쭉 감싸고 이어져 있었던 그 담장에 달팽이가 이 나뭇잎에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 그걸 바짝 대고 이렇게 들여다봤던 기억이 나네요. 가만히 만져봤을 때 코처럼 끈적하게 손에 이렇게 끈적하게 와닿는 그 느낌이, 그리고 코로 이렇게 가져가 봐서 냄새를 맡아볼 때 푸릇한 듯한 그 풀잎 같은 그런 향이 났던 그런 느낌이 아직도 나네요. 호기심이 많았고, 또 한 가지를 보더라도 그 사물에 대해서 유난히 또 관심을 보였던 제 성격상 그렇게 달팽이도 만져보고, 그 지렁이가 얼마만큼 이렇게 느리게 가는데 언제 목적지까지 가나 따라가면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같이 지켜봤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지금은 우산도 참 다양하고요. 색깔뿐만 아니라 그 질감도 참 다양한데, 예전에는 그 우산 자체도 귀했어요. 비닐 우산 하나 있는 것만도 참 감개적돼 있었으니까요. 비닐 우산, 빨강, 파랑, 노랑 이런 비닐 우산들, 그야말로 비닐로 돼 있죠. 그리고 우산 대하고 손잡이, 우산 살이죠. 살하고 그 우산 대라고는 손잡이들 다 금속이 아니라 대나무로 돼 있어가지고 그 비닐과 그 우산 살을 실로 이렇게 깨매듯이 엮어져 있고, 그 대나무 손잡이를 잡고 우산을 쓰고 이렇게 동네를 거닐고 학교로 가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비닐 우산 하나 있는 것만도 감개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없어서 비가 조금 적게 내린다 싶을 때를 맞춰서 하나 둘 셋 하듯이 뛰어서 학교로 가고 집으로 가고, 1, 2분 거리도 아니고 10리길 15리길이니까 약 4km, 그래서 6km 정도 학교를 다녔던 지금 국민학교, 그러니까 지금의 초등학교도 그렇게 우산도 없이 뛰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무슨 심신상골 시골에 살았느냐 그게 아니고요. 제 고향은 전라남도 목포
이래봬도 목포시에서 살았답니다. 항구도시. 비닐우산은 또 바람에 약하죠. 비바람 치는 때에 비 내리는 이렇게 신장로 거리를 이렇게 거닐다 보면은 뒤집어진, 그래서 버려진 그런 비닐우산들을 가끔씩 목격하게 되는데요. 비바람 치게 되면은 앞으로 이 우산을 숙여가지고 그 동그란 우산살이 모여서 끼어져 있는 그 동그란 부분, 그걸 잡아서 위로 밀어 올리면은 우산이 펴지고, 그걸 잡고 밑으로 내리면 우산이 접어지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꽉 움켜잡고 우산대와 그 부분과 함께 꽉 잡고 있는 힘껏 움켜쥐고 앞으로 걸어 나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비닐 우산은 바람에 약했고요. 그래서 그나마 비를 막아주는 것만으로 감사하다, 제발 뒤집어지지나 말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힘껏 움켜잡고 학교로 가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해서 잘못해가지고 이 비닐우산이라도 망가져 버리면, 그 망가진 걸 또 버리면 안 되고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망가졌다는 것을 신고하듯이 엄마한테 보여야 됐던 그런, 그래서 왜 이렇게 우산을 망가지고 왔다고 야단 맞았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그 망가진 우산대로 얻어맞지 않은 것만도 감지덕지 하는 일이지요. 그때는 그렇게 물품 하나, 생활품 하나가 참 소중했고 귀했던 그런 때였으니까요. 지금의 천우산, 천으로 된 우산도 아주 다양하고 튼튼하고, 뭐 골프 우산이니 또 3단, 4단 접이 우산 해가지고 고급스러운 우산들도 참 많아서요. 지금과 그때를 이렇게 연상해서 떠올려 보면서 참 웃음 짓곤 합니다. 그렇게 많이 세상이 바뀌었고요. 그렇게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천으로 된 우산을 쓰고 다니면서 바람이 불어도 아무 걱정 없고 그렇게 다니면서 감사를 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요. 우산이 없어서 갑자기 길을 다니다가 비를 맞으면 이 집 저 집 처마 밑으로 숨었다가 걷다가 또다시 숨었다가 뭐 이렇게 비를 피해가면서 목적한 데까지, 학교까지, 집에까지 이렇게 가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그러다가 학교 가는 길이면 만약 시간에 늦겠다 싶으면 그냥 비 맞고 뛰었고요.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예전에는, 지금은 뭐 차마 글쎄요, 이 콘크리트 건물들이다 보니까 또 처마라고 이름 붙이기도 참 그러한 건물들이 참 많은데요. 예전에는 초가 지붕, 또 슬레이트 지붕, 양철 지붕, 뭐 기아 지붕들 있어가지고 처마가 있어서 집 벽, 그러니까 베란박 바깥 벽 밖으로 약간씩 지붕이 뻗어나간 부분, 그 처마 밑에 그나마도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곤 했었는데, 그것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집 벽으로 비가 들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지혜롭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처마라 싶은 생각은 드는데요. 비가 벽까지 심하게 들치면은 또 그 빗물이 안으로 스며들어서 집 안에 벽지를 적시고 이렇게 해서 곰팡이가 쓸고 이럴까봐 아마 처마라는 이름의 바깥으로 이렇게 지붕을 느릿들이 밖으로 더 뻗어나가게 한 그런 지혜가 아니겠나 싶은 생각은 들어지는데요. 그러나 이제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뜨거운 햇살을 피하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내리는 비를 피할 수 있는 좋은 피난처일 수도 있었죠. 물이 귀했던 때였기 때문에요. 하늘에서 내린 비를 모아가지고 허드렛 물로 많이 썼었죠. 빨래를 하고 또 모아뒀다가 집에 청소도 하고
그때는 세수한 물을 그 물로 발을 씻었고 그 발 씻은 물로 또 걸레를 빨았고 이랬던 때였으니까 그만큼 물이 귀했었죠. 약간 높은 지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저희도 그런 형편에 처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수도가 없기 때문에 동네를 내려서 내려가서 신장로에 있는 펌프 수도까지 가서 모든 동네 사람들이 양동이로 물을 길러서 머리 이고 가는 아주머니들 또는 지게에 지어서 양쪽 지게 고리에 하나씩 걸어서 한 몸에 양동이 2개를 걸치고 지게질해서 가는 사람들 등등 그렇게 물을 길러다 먹었으니까요. 그러니 고지대에서 물을 마음껏 지금처럼 펑펑 쓸 수가 없었고 참 한 가지 그렇게 더럽게 사용한 물이 아니라면 그 물로 또 다른 용도로 썼곤 했죠. 걸레를 빤다든가 꽃밭에 물을 준다든가 이렇게 사용했던 물이 귀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지금 현재 만약에 이렇게 수리시설들이 잘 되어 있지 않다면 이 상수도가 참 이만큼으로 발전되지 않았다면 얼마만큼 우리가 불편하게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요. 아주 끔찍한 생각이 드네요.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한 번 나갔다 들어와서 땀에 젖으면 그냥 훌훌 벗고 샤워할 수 있고 물 걱정 없이 틀면 물이 나오고요. 싱크대에 물이 콸콸 나오고 심지어는 화장실 역시 마찬가지로 꾹꾹 눌러서 물이 금세 씻어내리고 너무나도 편리한 그런 생활 속에 살고 있는데 그때는 화장실 물이 어디 있습니까? 변소라 해서 푸세식이라고 불리죠. 재래식 화장실 그냥 6개월, 3개월만에 한 번씩 화장실을 풀어오는 그런 아저씨들에 의해서 돈 얼마 주고 화장실을 푸게 하고 이랬던 그런 때였으니까요. 지금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시대에 살고 있었으니까 엄청나게 세월의 공간을 건너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느낌이 드네요.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그러한 시대도 살았고 지금 이러한 시대도 살고 있으니까 그나마도 얼마만큼의 발전된 시대에 살고 있는가를 또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도 하고요. 초가지붕에서 내리는 물, 그 처마에서 내리는 그 낙수물, 초가지붕을 훑고 내리는 그 처마의 물은 이렇게 받아놓고 보면은요, 꼭 간장물처럼 빨고스름하게 이렇게 불그스름한 그런 색깔을 띠기 때문에 조금 허드렛 물로 쓴다 하더라도 그렇게 썩 달갑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도 참 요긴하게 사용할 수가 있었죠. 슬레이트 지붕에서 흘러내리는 낙수물은 모아서 아주 다용도로 썼던 기억이 나고요. 그렇게 그 당시에는 빗물조차도 또 지붕에서 흘러내리는 낙수물조차도 참 소중했고 귀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이제 우리 한여름에 하면은 우리 바다, 지금들 계곡이나 산 또는 뭐 바다로 이렇게 피서들 많이 가고 있는데요. 바다 멀리 할 수 없죠. 여름 하면 바다에서의 해수욕, 그 바다에서의 추억들이 참 저희 씨도 항구도시 목포에서 살았고 그랬기 때문에 또 뭐 그 당시는 뭐 시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상형이 없어서 자유롭게 산으로 바다로 활개치고 다녔던 때였으니까요. 바다에서 해수욕 정말 즐겁게 지냈던 기억이 바로 어제 기억처럼 그렇게 납니다. 이 여름 하면은 6월 말부터 9월 중순 정도까지 이렇게 바다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누가 가르쳐서 수영을 배운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그냥 바다에 10살 때, 뭐 11살 때 그냥 바다에 가서 빨가벗고 이 가에서
배꼽도 안 차는 그런 얕은 바닷가에서 그냥 물장구 치고 놀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그런 어른들이며 아이들이며 그냥 때로 모여서 왁자지껄 떠들면서 그냥 물장구 치고 놀았던 그런 기억. 그러다 파도가 몰려오면 막 함성을 지르면서 막 물장구 치고 놀았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물론 그 당시에는 그 바닷가에다가 이렇게 저렇게 쓰레기들을 많이 버리고 그랬었던 때라요. 지금은 언감생심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때는 동네로 이렇게 신장로로 쓰레기차가 산수통 절반 자른 듯한 그런 종이라 할까요? 그걸 땡땡땡 치면서 이렇게 쓰레기를 수거로 이렇게 쓰레기차가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았는데, 그걸 못 맞추면은 이 쓰레기를 집에서 어디다가 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등개를 뗀 쓰레기, 재라든가 또는 새끼줄, 지푸라기, 나무로 뗀 재들, 또 이런저런 생활 쓰레기 등 이런 것들 모아서 이제 버리러 머리 이고 또 짊어지고 바닷가로 와서 버리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이렇게 해수욕을 할 때마다 가해에서 놀면은 그 쓰레기들이 파도에 이리저리 밀리고 쓸리고 그런 구석에서 함께 물장구를 치고 놀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놀아야 했고요. 그렇게 놀다가 어떻게 은연중에 배웠는지 수영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조금 더 깊이 그러다가 이제 발이 안 닿는 데까지 수영을 하고 나갔다가 발을 짚으려고 물속으로 에서 발을 뻗었는데 땅에 발이 닿지 않을 때 갑자기 겁이 나가지고 후닥닥 비명 지르기 직전으로 막 허겁지겁 물가로 막 헤엄쳐 나가던 그런 기억. 이런 경험을 한 두세 번, 서너 번 하다 보면은요, 이제 간이 부은다고 할까요? 이제 헤엄을 쳐서 멀리 나가게 되죠. 나가게 되고, 또 멀리 헤엄쳐 나가서 100m, 200m 나갈수록, 바다는 멀리 나갈수록 물이 깨끗하니까요. 그래서 200m, 100m 이렇게 헤엄쳐 나가서 친구들과 함께 가위바위보 해가면서 그곳에서 술래잡기도 하죠. 술래가 이제 나머지 사람들을 잡으러 헤엄치고 다니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물속으로 잠수했다 저쪽으로 쏙 나오고, 이렇게 술래잡기를 실컷 하다가 보면 한 30분이고 1시간이고 그렇게 바다 멀리 나가서 헤엄을 치고 놀다가 보면 이슬들이 서로 마주보고 웃죠. 이슬들이 새파랗게 질리듯이 그렇게 파랗게 변해갖고 있는 것을 보고 서로 웃고는 했는데요. 그리고 추워지면 다시 또 밖으로 헤엄쳐서 나와가지고 이 옷들을 이렇게 쑤서 박아놓은 그 그물더미 위로 올라가서 이 몸을 지지고 했었는데요. 제가 살던 고향집에서 목포 앞바다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데요. 너무 전망 좋은 곳이죠. 높은 고지대다 보니까요. 건너편, 바다 건너편으로 이렇게 고화도라고 하는 섬이 보이고, 이순신 충무군 비각이 있는 고화도가 보이고, 그 다음 왼편 멀리로는 또 영암이 있고요. 월철산으로 유명한. 그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목포 앞바다가 꼭 호수처럼 그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이렇게 해수욕하러 가자 이렇게 호흡이 맞으면 모두 바다로 뛰어가죠. 그러니까 동네를 뛰어내려 신장로를 지나서 이제 바닷가로 가게 되면은요, 갈 때 최대한도로 벗을 것들을 얼마 되지 않게, 그러니까 벗어서 숨겨 놓아야 되니까요. 이 신발이며 깜장 고무신이죠. 그 다음에 반바지. 어쩔 때는 반바지와 고무 신발만 신고, 어쩔 때는 신발도 벗고 반바지만 입고, 이렇게 막 뛰어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왜냐하면 옷을 잘 감춰놓지 않으면은 누군가 그 옷을 훔쳐가가지고, 꼭 입으려고 훔쳐갔다기보다도 그렇게 골탕 먹이기 위해서 훔쳐가가지고 어디다 어떻게 처리했는지 못 찾고 하던 그런
낭패를 겪은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벗을 수 있는 거는 적게 이게 반바지 고무 신발만 딱 벗어서 그 바닷가에 보면은 주황색이나 누런색의 그 그물들, 어선들이 이렇게 바다에 나갔다 들어와서 끊어진 그물의 나이론끈들을 새로 꿰매기 위해서 이렇게 배에서 내려가지고 바닷가에 수북이 쌓아놓은 곳이 있어요. 그런 곳 깊이 어느 곳을 후벼 파서 그곳에다가 쑤서 넣어놓고 숨겨놓고 해석을 했죠. 그때는 뭐 부끄러울 거 없으니까 어린 나이였으니까요. 그냥 다 내놓고 그렇게 해석들 친구들과 했고, 그러다 조금씩 크면서는 이제 그래도 최소한 상급 팬티라도 입고 그렇게 해석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바다에서 실컷 헤엄치고 놀다 보면은 입술이 파래지도록 추워지고 또 배도 고파지고, 그러면은 바닷가로 나와서 그 그물더미 위로 올라오게 되면 그 그물이 그 뜨거운 햇살로 달궈져 가지고 그야말로 얼마나 뜨거운지요, 저절로 찜질이 됩니다. 그럼 이리저리 온몸을 굴려가면서 그 그물더미 위에서 또 친구들과 장난을 하고요, 놀다가 또 멀리 여객선이 한 대라도 지나간다 싶으면 누군가가 여객선 지나간다 소리 지르면은 누가 먼저라고 도대체 막 허겁지겁 앞서건 뒤서건 바닷속으로 뛰어들죠. 그래서 멀리 헤엄쳐 나가죠. 그 여객선이 일으킨 파도를 타기 위해서요. 그 파도가 참 파도 타기가 재밌었거든요. 여객선 하나가 지나가면 한 파도가 한 7번 정도 7번 정도 이렇게 오는데, 그걸 타기 위해서 헤엄쳐 나가게 되고, 그 밀려오는 파도를 술렁술렁 이렇게 헤엄치면서 타는 그 기분은 정말 뿅 갔던 기억인데요. 그렇게 즐거웠던 바다에서 해수욕, 그런 추억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여러 가지 위험한 요인들이 많은데요. 깨진 유리병들, 깨진 백열 등 전구, 또는 그 깡통 쪼가리 등 이런 것들, 또 어떤 못이 박힌 나무 조각, 뭐 이런 것들이 참 많아서 이렇게 물속을 거니다 보면 발에 슥 하면서 선뜻한 느낌이 이렇게 들 때는 벌써 발에 피가 낭자하죠. 최고로 많이 심하게 발바닥이 베었던 기억이 약 한 7cm 정도 유리병에 이렇게 베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발바닥을 들여다보니 처음에는 하얀 듯 하더니 금세 빨간 길다랗게 약 7cm 정도 되는 긴 선이 그어지면서 피가 칼칼 나오더라고요. 글쎄, 아프다는 것보다도 겁이 나가지고 그곳을 발바닥을 양쪽으로 이렇게 자꾸 꾹 눌러서 있는 피를 다 짜내듯이 그렇게 짜내고 누르고 다시 또 누르고, 그리고는 뜨거운 그 바다 그 흙을 막 이렇게 밟고 다니고, 그 발로 물속을 다시 들어가고 하니까 뜨거운 바닥에 이렇게 닿았을 때는 얼마나 따갑고 고통스러운지, 또 바닷물 속으로 그 발로 그대로 들어가면 또 쓰라리고 아리고, 글쎄요, 무식한 생각에 그게 다 소독이 되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지금의 사람들의 생각으로 보면은 황당무계하고 말도 안 되는, 정말이지 당장 병원으로 실려와서 빨리 꿰매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요, 어지간한 거 가지고 병원 갈 생각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혹시 뛰어다니고 놀다가 콘크리트 바닥에서 넘어지면은 금세 무릎이 쫙 끓여가지고 500원짜리, 지금의 500원짜리 동전 이상으로 이렇게 긁히게 되고, 그곳에 피가 막 흥건하게 이렇게 흘러내리고, 그렇게 되면
울고불고 난리치기보다는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그 흙바닥에 흙을 손바닥으로 쓸어 모아가지고 그 모아진 흙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이렇게 한쪽으로 살살 불어가지고요. 최대한도로 고운 가루 흙을 그 피가 난 상처 부위에다가 발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무식한 행위죠. 분명 무식한 행위죠. 지금으로 말하면 글쎄 뭐 풍토병, 그 파상풍이 뭐니 해서 아주 놀랄 일인데 그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지혈시킨답시고 그렇게 발라가지고 그 흙하고 흘러나온 그 피와 엉켜서 이렇게 반죽이 돼가지고 딱지처럼 그 위를 덮어서 또 그렇게 해가지고 또 뛰어다니고 또 놀았어요. 그렇게 놀다 보면 저녁 무렵 되면 그곳이 피와 그 고운 흙이 반죽이 돼가지고 딱딱한 그 콘크리트로 덮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돼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이제 씻고 그 아픈 곳을 들여다보면서 다시금 이제 집에 와서는 이제 종이나 뭐 다른 걸로 최대한대로 엄마에게 그 다친 부분을 보이지 않으려고 아주 애를 썼죠. 다친 곳을 보였다가는 난리 나니까 또 어디서 이게 다쳐가지고 다닌다는 둥 해가면서 굉장히 뭐 야단을 맞았죠. 그러니까 다친 것도 숨겨야 됐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바닷가에는 그렇게 몸을 상하게 할 만한 요인들이 참 불쑥불쑥 많이 출현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조개 껍데기, 반지락 껍데기가 참 많았어요. 먹고 해안가로 이렇게 반지락 껍데기들도 깨진 반지락 껍데기가 발바닥에 이렇게 찔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참 위험했던 기억도 참 나고 또 굴 껍데기가 붙어 있는 바위 그곳에 이렇게 미끈미끈한 갯벌이나 그 뭐죠 이끼류 등이 이렇게 있다 보면 그 발로 잘못 밟았다가 그 바위를 이끼 낀 척척한 그 미끄러운 이끼 낀 바위를 잘못 밟았다가는 발이 미끄러져서 그 굴 껍데기가 그대로 그냥 발을 째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면도날 이상이죠. 그래서 발바닥이 피투성이가 되고 했던 그런 때도 있었고요. 참 그래서 바다 한여름에 시원하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줘서 좋긴 합니다만 참 위험 요소가 많으니까 참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특히 또 바다의 익사체들을 많이 어렸을 때는 보게 됐었는데요. 바다에 실수해서 배에서 잘못 떨어져서 숨을 거둔 건지 아니면 해수욕을 하다가 숨을 거둔 건지 어떻든 여자 시체, 남자 시체, 어린아이 시체 이래서 익사체들 참 바다에서 놀다가 보면 한 해에 꼭 한두 건씩 꼭 보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서는 그 혼을 건진다고 해서 무당들이 혼 건지는 굿을 바닷가에 와서 막 북장구 두들기면서 막 했던 그런 모습들도 옆에서 많이 보게 됐고 사람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봉착하면은 일단 심장이 멎다시피 그렇게 가슴이 쿵쾅거리는데요. 그로 인해서 일단 위험하고요. 위험한 일을 당할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빠져나와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 물속에서 마구 허우적대다 보니까요. 되려 그 동작이 물속으로 더 잠겨들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은 이렇게 멀리 나가서 바다에 헤엄쳐 나가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서 있어 보면은요, 목까지는 잠깁니다. 근데 목 이상 머리는 밖으로 이렇게 뜨게 돼 있거든요. 나오게 돼 있더라고요. 내가 헤엄치지 않고 두 손을 차렷자세로 가만히 있고 발을 쭉 뻗은 채로 가만히 멀리 뭐 100m, 200m 바다를 멀리 나가서 헤엄쳐 나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머리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만 차리면 또 침착할 수만 있으면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바다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친구들 함께 건져내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바다에서 헤엄치고 놀기는 좋습니다만은 아무리 바다를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험은 그런 사람에게도 어김없이 찾아오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름만 되면 이놈아 물 좋아하는 놈은 물에서 죽어야 산 좋아하는 놈은 산에서 죽고, 이런 말이 아주 귀에 쟁쟁하다시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바다에 나가는 걸 극구 그렇게 해수하러 가면은 어머니가 말렸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바다에 갔다는 표시를 안 내려고 예를 쓰지만 여지없이 엄마한테 들키고는 하죠. 왜냐면 바다에서 해석을 하고, 그 당시에는 무슨 어디서 민물로 몸을 헹구고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그 아까 말했던 바닷가에 있는 그물더미 위로 올라와서 햇살에 모든 물기를 말리고 옷을 입고 집으로 오기 때문에요. 머리를 이렇게 탈탈 털면은 머리에서 이렇게 가느다란 아주 잘 작은 이렇게 소금가루들이 이렇게 쏟아져 날리죠. 감꽃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몸에도 이렇게 미세한 그런 소금가루 같은 것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느껴지는데요. 농담으로 이런 것들을 한 달만 모으면 우리 겨울에 김장하는데 보탬이 되겠다야, 엄마 도와줘야겠다, 이런 농담도 하고 웃었는데, 그렇게 짠기가 묻은 옷은요, 비누칠해서 빨려고 하면 비누가 잘 먹질 않아요. 거품이 잘 안 나죠.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금세 들키곤 했죠. 거짓말 하면 또 거짓말 한 것까지 또 겹쳐서 야단 맞고. 그렇게 엄마는 바다에서 해석하는 것을 위험하다고 그렇게 만류했었답니다. 바다에서 해석을 하고 노는 데 있어서 그냥 바닷물에 헤엄치면서 노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바다에 이렇게 정박해 있는 크고 작은 선박들이 많아요. 그 고기잡이 중성배들 또는 조그만 3톤짜리 2톤짜리 배들, 이런 배들이 묶여 있는데, 그런 배들 헤엄쳐서 그 배 뒤에 닷줄 있는 데가 헤엄쳐가지고 그 배 뒤에 닷줄을 타고 위로 기어 올라가서 그 배 위에 올라가서 또 배에서 놀다가, 또 그 배 안에 선원이 있어가지고 야단치면 또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또 도망가고 이랬던 추억도 있고요. 또 바다 헤엄치다 보면 또 쏠쏠하게요. 이런저런 또 수입도 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헤엄치다 보면 멀리 이렇게 뭔가 물 위를 떠가는 게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물에 빠진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는 길다란 배 어선에서 그물에 부착되어 있는 그런 긴 대나무가 있습니다. 대나무의 원 기둥이죠. 엄청나게 긴 그런 7m, 8m 이상 되는 그런 대나무가 둥둥 떠나가기도 하고요. 그러한 것들은 얼른 헤엄쳐 가갖고 누구든지 먼저 올라타서 붙잡으면 그게 주인이 되죠. 그걸 헤엄치고 쳐서 밖으로 건져 내가지고 몸을 말려서 옷을 갈아입고 그걸 어깨 짊어지고 끌고 집에 오면은 의기양양 집으로 오죠. 그때는 해수욕했다는 것도 감출 필요가 없고요. 대나무를 건져왔다는 것만으로도 해수욕했다는 증거가 되겠지만은 엄마한테 내놓을 게 있으니까 땔감으로 의기양양 개선장구처럼 그렇게 어깨에 짊어지고 13살짜리가 그렇게 대나무를 짊어지고 집으로 왔던 그런 기억, 그런 모습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땔감을 건져 올린다든가, 또는
어상자, 지금은 글쎄요, 아이스박스 뭐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어상자가 나무로 돼 있어 가지고요, 그 어상자를 짜는 이 부둣가에 그런 집들이 참 많았습니다. 나무,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게 그러한 것들을 해가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알바처럼 용돈을 벌곤 했었는데, 이 망치질을 하는 요령이 있어요. 탕탕 두 번에 못이 들어가야 되고 뭐 이렇게 망치질 두 번에 못이 박혀야 되고 하나가 이렇게 해서 어상자를 어선이 중선배가 한 번 출항하는데 약 적게는 100개에서 많게는 300상자 정도 이상씩 이렇게 싣고 떠나곤 했으니까요. 그 어상자들이 물 위에 이렇게 둥둥 떠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배에선가 떨어져 내려왔는지. 그러면은 또 그런 어상자뿐만 아니라 술병 중에 대병들, 커다란 대병이 있었어요. 2리터 이상 되려나요? 아무튼 2리터 정도 되는 큰 대병이 이렇게 둥실 떠가는데, 헤엄쳐서 그걸 붙잡아서 보면은 대병의 그 주둥이 부분이 이상 없이 깨진 게 없으면 횡재한 거죠. 또 어상자 건들면 또 횡재한 거고요. 그 대병 또는 어상자 등을 건져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팔면은 또 돈이 됐고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만화를 본다든가 또 이런저런 군것질을 한다든가, 또 가까운 곳에 어업조합이 있어가지고 그 어업조합 앞에는 고무다라이 아줌마들이 많은 걸 옥수수를 팔기도 하고 찐 고구마를 팔기도 하는데, 그런 곳에서 그러한 것들을 사 먹을 때에 그 기분이라는 것은 정말로 어떤 부자도 부럽지 않을 때였죠. 그렇게 바다에서의 추억이 참 뭉클 피어납니다. 그리고 서해안 같은 경우는 갯벌이 참 많은데요. 이 갯벌에 가보면 무수히 많은 구멍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바닷물이 쫙 빠지고 나면 드러난 그 광활한 갯벌에 무수히 많은 구멍들에서 작은 것들이 스물스물 기어 나옵니다. 그게 곧 개들이죠. 그 바다에 아주 작은 개들. 그것들 잡아다가 이렇게 모아다가 깨끗이 씻어가지고 이렇게 양념, 고추랑 마늘이랑 이렇게 들들들 갈고 뭐 해가지고 양념 잘 해가지고요. 그건 씹어서 다 삼키고 뱉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모두 씹어서 뱉을 것 없이 다 삼키곤 했었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뭐 키토산인가요? 뭐 아무튼간에 엄청난 몸에 좋은 거였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작은 개들을 또 반찬거리로 잡아가지고 왔던 기억도 나고, 이것들은 사람 소리만 나면 어느새 그 구멍 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참 동작이 빠르기 때문에 그놈들 잡기 위해서는 또 기술이 필요했죠. 이 서해안 갯벌 지역은 완만하죠. 경사로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완만하기 때문에요. 물이 이렇게 빠지는 그런 썰물때도 순식간에 이렇게 빠져나가지만, 또 밀물때, 물이 들어오는 밀물때도 순식간에 밀려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엄청나게 빠져나간 물이 멀리 있어 보인다고 해서 마음 놓고 갯벌 멀리 나갔다가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갯벌에서의 행동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갯벌은 발이 빠지면 마음같이 빨리 빠져나오지가 않아요. 발이. 그리고 그 당시에 무슨 길다란 장화가 아니고 이런 고무신이나 그냥 그런 신발을 신고 갯벌에 들어갔다가는 발을 빼면 고무신은 갯벌 속에 깊숙이 쑤서 박혀 있고 발만 빠져나오죠. 그러면 그 고무신을 빼내기 위해서 손을 구덩이 속에 집어넣고 그 빼내다 보면 또 이쪽 발이 또 쑤서 박혀서 잘 빠져나오지 않고, 이런 동작으로
만약에 50m, 100m 이상을 갯벌을 깊숙이 들어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밀물 때는 됐지. 그래서 물은 사정없이 반갑다고 막 기어 들어오고 있죠. 나는 도망가야 되겠죠. 발은 빠지지 않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신발은 손에 들고 발을 힘들게 빼가면서 갯벌을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어떻든지 간에 갯벌에는 바닷물이 저 멀리 있다 해서 안심나서는 안 됩니다. 특히 물때를 잘 알고 가야 됩니다. 물때를 잘 알아야지. 이제 막 썰물 때라면, 그렇다면 그 빠져나가고 있는 물을 따라서 이렇게 마중 나가듯이 서서히 나갔다가 어느 정도 한 3, 40분만 있다가 얼른 이제 들어오는 동작을 취해야지. 밀물 때가 됐을 때 맞춰서 멀리 나가가지고 그때야 들어오려고 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 뒤따라오는 밀물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빗쟁이 빗 받으러 오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빨라요. 그 다음에 해수욕할 때도 위험합니다. 해수욕할 때도 바다는 그 썰물, 밀물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있기 때문에 그 밀물때, 썰물때를 알고 물속으로 뛰어들어야지. 겁없이 그냥 덤벙덤벙 뛰어들어가지고 멀리 마구잡이로 헤엄쳐갔다가는 썰물때일 때는 이 바닷물의 썰물의 힘이 굉장하거든요. 저 역시도 17세 때인가요? 아니 18인지 17살 때인지 정말이지 이게 이렇게 죽는구나. 엄마 말을 들을 걸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물속에서. 그렇게 수영에는 자신 있었던 나 역시도 그 힘센 썰물대에는 못 당하겠더라고요. 그 썰물대, 밀물대를 잘 아는 나도 그때 왜 그거를 깜빡 염두에 두지 않았던지 얼마나 후회막급이었는지. 그 뒤부터는 참 바다라는 곳이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주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산을 놓고라든지 침착 또는 겸손 이런 것들을 묵묵히 가르쳐주고 있는 곳이 바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서해안은 동해안하고 달리 이렇게 경사도가 완만하지만 동해안은 또 극경사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 경사가 깊기 때문에 쑥쑥 물속으로 들어가는 깊이가 깊어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해안에 들어갈 때, 물속에 들어갈 때 또 조심해야 되고, 서해안은 갯벌지대가 많지만 동해안은 또 모래지대가 많기 때문에 그 건축자재 같은 모래 구덩이가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그걸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점도 염두에 둬야 된다 생각되어집니다. 이 목포에서는 아침 8시 반 정도 되면은 9시까지 이렇게 배가 여객선들이 일제히 어디 이렇게 마라톤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처럼 일제히 목포항을 떠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집에 마루에 앉아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으면 목포 앞바다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여객선들이 무슨 호 이렇게 이름이 써져 가지고 이렇게 여객선들이 떠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여객선 갑판에 난간에 서 가지고 이쪽 목포 쪽을 바라보면서 육지 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승객들 또는 뭔가 이렇게 손수건을 괜히 이렇게 막 이렇게 흔드는 그런 여객들도 보게 되곤 하는데, 그런 모습들 아침이면 이렇게 자주 보게 됐고, 또 오후 한 1시 점심때쯤 되면 또 이제 들어오는 가까운 신안 낙도에 갔던 여객선들이 이제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오후 한 서너 시쯤 되면은 또 다시 출항하는 여객선들의 모습, 그리고 이제 밤 9시부터 시작해서 끝으로는 이제 한 심야 한 자정이나 1시쯤에 그 어둠 속을 뚫고 뿌 이렇게 배꼽등 울리면서 여객선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접하게 되는데, 그런 여객선들을 이렇게 보고 있자면 그 여객선에 어디로 가고 있을까, 어느 섬을 가는가, 또 그 여객선에 타고 있는 사람은
고향을 아니면 일터를 아니면 고향을 떠났다가 고향을 돌아가는 사람들인가 등등 다양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요 사색에 접근했었는데 그렇게 마루에 이렇게 앉아 있다거나 또는 그 시원한 마룻바닥에 기분 좋아서 이렇게 누워 있다가 보면은요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햇살 내음이 있어요. 햇살 내음. 그 햇살 내음을 이렇게 코끝으로 느끼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간지럽게 코끝에 와서 넘실대는 그 바람결에 묻어오는 그 햇살 내음을 느끼면서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마룻끝을 바라다 보다 보면은 햇살이 마룻끝에서 이렇게 넘실넘실 파도 치듯이 그렇게 넘실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다 보면은요 가물가물 이제 눈이 감기곤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잠속으로 빠져들곤 했었는데요. 그 햇살 내음뿐만 아니라 엄마가 빨래 비누로 빨랫돌 위에서 빨래를 하고 또 빨래방망이로 막 두들기는 소리 그리고 네모난 두꺼운 그 빨래 비누로 비누칠을 해가면서 빨래를 빨고 또 그거를 꽉 짜서 툴툴 털더니 마당에 있는 빨래줄에 이렇게 갖다 넣는 모습 그냥 먹고 살기 힘들고 가난 이런 것만 아니라면 정말이지 평화롭고 아름다운 그렇게 행복한 그런 모습 그런 순간 그런 느낌이다 하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렇게 엄마가 널어놓은 빨래줄에 빨래에서 풍기는 바람이 불 때마다 그 빨래에서 풍기는 그 빨래 내음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정겹게 코끝으로 날아오는데요. 그 빨래 내음도 참 기분 좋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낮의 햇살 그 햇살 내음과 마룻끝에서 넘실대는 햇살 차가운 마룻바닥에 누워서 그것을 바라볼 때 개슴츠레 열려진 그 눈을 비집고 들어오는 그 햇살의 그 넘실거림이 그렇게 다정스럽고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었다 생각이 되지네요. 그리고 빨랫줄에서 풍겨나는 그 바람 불 때마다 그 털어내는 빨래 내음 그 빨래 내음이 그렇게나 정겨웠고 좋았다 하는 그런 기분이 나는데 지금은 뭐 이런저런 그 향내 나는 이런 세제 또는 그 섬유 유연제라고 그러죠. 이런저런 건 빨래하는 도중에 넣는 거 그로 인해서 그런 향이 이렇게 풍겨나서 옛날 엄마가 빨래비누로 칠해서 꽉 짜서 널었던 그 빨래에서 풍겨나는 그런 빨래 내용 더군다나 뭐 바깥에 빨랫줄에 햇살에 널어 놓은 그런 때가 지금은 아니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그러한 것을 느끼기는 어렵지만 그 당시에 그러한 빨래 내용을 느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오늘 여름 무더위 속에 폭염을 맞아서 문득 한여름 그 옛날에 지나왔던 그 추억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잠시 여름을 이 무더위를 잊어볼까 해서 이런저런 두서없이 얘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모쪼록 이 한여름 지금은 무덥지만 또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면 여러분 어느새 가을이지 시원하게 즐길만 하구나 하는 또 지낼만 하구나 또 이렇게 생각되시겠죠. 벌써 귀뚜라미 노래소리가 한밤중에 들려오더라고요. 7월 중순부터 들려오는 걸 보니까 귀뚜라미 성급하게 달려와서 가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건강하게 이 여름 지나시고요. 늘 우리 파더 찬병원 방송과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널리 많은 분들에게 소문내서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헌이었습니다.